바보 신랑과 지혜로운 각시. 각시, 이놈은 정말 바보가 맞소. 첫날 밤부터 이게 무슨 꼴이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문 밖에서 터져 나왔어요. 신부는 그날 밤 소복 차림 그대로 마당에 서 있었답니다. 손에는 빗자루 하나, 눈가에는 눈물 한 방울. 어머님, 제발 하룻밤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지요. 내일 아침동이 트기 전에 짐 싸서 나가시오. 이 모든 게 신랑 때문이었어요. 바보 신랑.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부르던 그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의 끝은 여러분의 상상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바보로 시작해서 천재로 끝난 그 놀라운 이야기를요. 일부 바보 신랑과의 만남.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한 총각이 살았어요. 이름은 김첨지. 나이는 25.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요. 딱 하나 문제가 있었답니다. 머리가 조금, 아니, 많이 모자랐어요. 첨지야, 저기 물 좀 길어 오너라. 네, 어머니. 첨지는 우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한참을 지나도 돌아오질 않았지요. 어머니가 나가보니까요. 첨지는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이놈아, 뭐 하는 게냐? 어머니, 저기. 물동이에 달님이 들어왔어요. 제가 달님을 잡았어요. 신기하지요. 어머니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장에 심부름을 보내면 물건은 안 사오고 나비만 쫓아다니고, 밭을 매라고 하면 풀 대신 채소를 뽑아버리고, 이놈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어머니는 밤마다 한숨을 쉬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지요. 김서방댁, 좋은 소식이 있소. 무슨 소식이신데요? 첨지 장가 보낼 사람을 찾았소이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저런 바보를 며느리로 맡겠다는 거지. 건너 마을 박서방 딸이요. 얼굴도 예쁘고 솜씨도 좋다는데. 아니, 그 좋은 처자가 왜 우리 첨지를? 이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박서방이 빚을 많이 졌다오. 급하게 사위를 구한다기에 내가 추천을 했지요. 김서방댁 집안이 넉넉하지 않소. 예물을 넉넉히 주면 혼사가 성사될 거요. 어머니는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첨지 또래 처자들은 모두 다른 데로 시집을 가버렸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장가를 못 갈 수도. 결국 어머니는 혼사를 결정했답니다. 이부 첫날 밤의 충격. 혼례식 날이 밝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지요. 김첨지가 장가를 가다니 세상에. 신부가 참 불쌍하네 그려. 첫날 밤에 울음바다가 되겠어.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하지만 신부 박소전은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었답니다. 빨간 연지곤지를 찍은 그녀의 얼굴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신랑 신부 서로 큰절 올리시오. 사또관의 외침에 두 사람이 마주보고 절을 했어요. 첨지는 신부를 보더니 활짝 웃었지요. 신부님 예뻐요. 인형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픽픽 웃음을 터뜨렸어요. 신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답니다. 정말 바보가 맞구나. 하지만 박소전은 참았어요. 이미 혼례는 시작됐고 돌이킬 수도 없었으니까요. 드디어 밤이 되었어요. 신랑 신부가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됐지요. 방 안에는 촛불이 하나 켜져 있었어요. 박소전은 조심스럽게 신랑을 바라봤답니다. 서방님. 네, 신부님. 앞으로 잘 지내보아요. 네, 저도 신부님이 좋아요. 첨지는 천진난만하게 웃었어요. 그때였어요. 첨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답니다. 아, 신부님, 저 나가봐야겠어요. 네, 어디를요? 마당에 달님이 떴어요. 같이 보러 가요. 첨지는 신부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박소저가 황급히 말렸지요. 서방님, 지금은 첫날 밤인데. 달님이 이렇게 예쁜데 안 보면 어떡해요? 빨리 가요. 그 순간이었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시어머니가 문을 벌컥 열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시어머니는 마당으로 나가려는 첨지를 보고 기가 막혔어요. 첫날 밤에 신부를 두고 어딜 나가려는 게냐? 어머니 달님이요. 저기 달님이 떴어요. 이 바보 같은 놈. 시어머니는 신부 쪽을 노려봤어요. 각시, 이 놈은 정말 바보가 맞소. 이런 놈과 어떻게 살 거요? 박소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요. 첫날 밤도 제대로 못 치르는 놈을 며느리로 들였으니 내 팔자가 기막히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답니다. 내일 아침 동 트기 전에 짐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시오. 어머님. 됐소. 이 혼인은 잘못된 거요. 시어머니는 화를 벌컥벌컥 내며 안채로 들어가 버렸어요. 첨지는 여전히 달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고요. 박소전은 마루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버지께서 빚 때문에 날 팔아넘긴 거나 다름없는데 이대로 쫓겨나면 난 어디로 가지? 그때였어요. 첨지가 박소저 옆에 앉더니 물었어요. 신부님, 왜 울어요? 달님이 이렇게 예쁜데 웃어야죠. 박소저는 고개를 들어 첨지를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의 첨지 얼굴은 정말 순수해 보였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한 거구나. 나쁜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 순간 박소전은 결심했어요. 도망가지 말자. 이 사람과 함께 살 방법을 찾아보자. 3부 각시의 계략.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박소전은 짐을 싸지 않았답니다. 대신 부엌으로 갔지요.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각시, 왜 아직도 여기 있소? 어머님, 저 가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며느리 노릇을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바보 신랑 모시고 살 자신이 있다는 거요? 네, 어머님. 박소저의 눈빛이 확고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답니다. 이 각시, 보통이 아니로군. 좋소. 그럼 한 가지만 해내시오. 무엇입니까? 저 바보 신랑이 집안일이라도 거들게 만들어 보시오. 그럼 내 당신을 며느리로 인정하겠소. 박소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박소저의 계획이 시작됐답니다. 첫 번째 계략. 서방님, 저기 밭에 반짝이는 게 보여요. 어디요? 어디예요? 첨지가 눈을 반짝였어요. 저기 밭이요. 가서 찾아봐요. 와, 신나요. 첨지는 밭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땅을 열심히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반짝이는 게 어디 있지? 첨지가 땅을 파고 또 팠어요. 박소저가 뒤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지요.
저렇게 하다 보면 밭이 다 메어지겠네. 정말로 첨지는 밭을 이리저리 뒤지며 풀을 다 뽑아냈답니다. 신부님, 못 찾았어요. 아이고, 그랬어요? 그럼 내일 또 찾아봐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방법으로 첨지는 밭을 메었어요. 시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저 바보 녀석이 밭을 메다니. 두 번째 계략. 서방님, 오늘은 보물찾기 놀이해요. 보물찾기요. 좋아요. 마을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주워온 사람이 이기는 거죠. 우와, 저 잘해요. 첨지는 신이 나서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돌멩이를 주우며 노래를 불렀답니다. 돌멩이 돌멩이 예쁜 돌멩이.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김첨지, 오늘도 정신없네. 저 바보 신랑 때문에 새댁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 하지만 박소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첨지가 주워온 돌멩이로 집 주변 길을 깔끔하게 정리했답니다. 서방님이 주워온 돌멩이로 길을 만들었어요. 우와, 멋있어요. 세 번째 계략은 좀 더 창의적이었어요. 서방님, 오늘은 개똥 모으기 놀이예요. 개똥이요. 첨지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네, 개똥을 모으면 밭에 좋은 거름이 된답니다. 서방님이 10개만 주워와 주세요. 10개나요? 네, 제일 큰 거로요. 첨지는 코를 막으면서도 열심히 개똥을 주웠어요. 마을 사람들이 비웃었답니다. 김첨지, 이제 개똥까지 주우러 다니네. 저 각시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걸 시키냐. 하지만 밭에 거름을 준 뒤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시어머니도 이젠 박소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답니다. 이 각시 정말 지혜롭구나. 사부 마을의 조롱.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박소저와 첨지의 생활은 점점 나아졌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어요. 김첨진의 각시 참 불쌍하지 않소. 바보 신랑 뒷바라지 아니라 고생이 태산이겠어. 그래도 저 각시 덕분에 김첨진의 집안이 그나마 돌아가지. 어느 날이었어요.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김첨진의 각시도 왔네. 어서 오시게 각시. 박소저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들. 한 아낙이 비죽 웃으며 물었어요. 각시, 바보 신랑 모시고 사는 게 어떤가? 힘들지 않소?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첫날 밤에 쫓겨날 뻔했다면서. 그 소문 다 들었네. 다른 아낙이 끼어들었어요. 맞아, 우리가 들었네. 신랑이 달 보러 나가려고 했다지. 호호호, 그거 참 기가 막히네. 박소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참았답니다. 여러분, 제 서방님은 착한 사람입니다. 착하긴 뭐가 착해. 바보지. 돈도 못 벌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각시가 평생 고생하겠어.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첨지가 걸어오고 있었답니다. 손에는 들꽃 한 다발을 들고요. 신부님, 꽃 주워왔어요. 아낙네들이 키득키득 웃었어요. 저것 봐, 꽃을 주워왔다네. 장에 가서 쌀이라도 사와야 할 텐데. 첨지는 박소저에게 꽃을 내밀었어요. 신부님, 예쁘죠? 박소저는 꽃을 받아들었답니다. 그리고 첨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서방님.
첨지가 활짝 웃었지요. 아낙네들의 조롱 소리가 더 커졌어요. 하지만 박소전은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우릴 다시 볼 날이 올 거야. 오부 사또의 난제.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답니다. 관아에서 나온 관리가 마을 입구에 방을 붙였거든요. 들으시오, 마을 사람들. 사또께서 백성들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하시오. 난제를 푸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시겠다 하셨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하루는 길고 하루는 짧다. 긴 하루와 짧은 하루를 어떻게 같게 만들 수 있는가? 마을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루는 다 똑같이 24시간 아닌가? 글쎄,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했답니다. 그때 박소저가 이 방을 보게 됐어요. 하루는 길고 하루는 짧다. 박소저는 곰곰이 생각했답니다. 아, 그렇구나. 박소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방님, 나 좀 도와줄래요? 네, 뭐요? 관아에 가서 이 종이를 전해주세요. 박소저는 답안을 적은 종이를 첨지에게 주었어요. 첨지는 신나서 관아로 달려갔답니다. 사또님, 답 가져왔어요. 관리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 바보가 답을 가져왔다고? 어디 한번 보자. 사또가 종이를 펼쳤어요.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이것은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긴 하루는 여름날이고 짧은 하루는 겨울날입니다. 낮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같게 하려면 밤의 길이를 더하면 됩니다. 낮과 밤을 합치면 하루는 언제나 같아집니다. 사또가 무릎을 쳤어요. 이것이 정답이로다. 누가 이 답을 냈는가? 첨지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저요, 제가 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답니다. 저 바보가. 설마. 사또가 첨지를 불렀어요. 내가 이 답을 낸 것이 확실한가? 네, 제 신부님이. 아니, 제가 냈어요. 첨지는 신나서 대답했어요. 사또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답니다. 그럼 다시 한 가지 문제를 내겠다. 여기서 바로 답해보거라. 네. 해와 달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첨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답니다. 달이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역시 바보로군. 해가 더 중요하지. 어떻게 달이 더 중요해? 하지만 사또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어요. 이유를 말해보거라. 첨지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해는 낮에 떠요. 낮은 밝아요. 그래서 해가 없어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달은 밤에 떠요. 밤은 어두워요. 그래서 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달이 더 중요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사또가 껄껄껄 웃기 시작했답니다. 하하하하, 이것은 참으로 기발한 답이로다. 비록 정답은 아니나 그 기발함이 마음에 드는구나. 사또는 첨지에게 상을 내렸어요. 비단 한 필과 쌀 10가마니였답니다. 내가 비록 어리석어 보이나 순수한 지혜가 있도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김첨지가 상을 받았다고? 어떻게 저런 일이? 첨지는 신나서 집으로 달려왔어요. 신부님, 상 받았어요.
박소저가 웃으며 말했답니다. 잘했어요, 서방님. 육부, 두 번째 난제.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사또가 다시 방을 붙였답니다. 이번엔 더 어려운 문제였어요. 물이 위로 흐르게 할 수 있는가? 마을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닌가? 물은 아래로 흐르는 법인데 사또께서 장난을 치시는 건가? 모두들 고개를 저었답니다. 박소저도 이 문제를 보고 고민에 빠졌어요. 물이 위로 흐른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생각했지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아, 박소저는 첨지를 불렀답니다. 서방님, 나무로 물레방아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물레방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박소저가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첨지는 그림을 보고 열심히 나무를 깎았답니다. 이렇게요? 네, 잘하셨어요. 며칠 뒤 물레방아가 완성됐어요. 박소저는 이것을 수레에 싣고 관하로 갔답니다. 사또님 답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또 김첨진의 각시가 왔네. 이번에도 답을 냈다는 건가? 사또가 나왔어요. 물이 위로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냐? 네, 사또님.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소저는 물레방아를 냇가에 설치했어요. 그리고 물이 흐르게 했답니다. 물레방아가 돌기 시작했어요.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요. 이것을 보십시오. 물레방아의 힘으로 물이 위로 올라갑니다. 사또와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오, 정말 물이 위로 가는구나. 사또가 크게 웃었답니다. 훌륭하도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로다. 이번에도 상을 내리겠노라. 사또는 금화 10냥과 땅 문서를 주었어요. 박소저는 공손히 절을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사또님. 마을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사람들이 박소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답니다. 김첨진의 각시 정말 대단하구먼. 바보 신랑을 둔 게 아니라 복 받은 거였네. 우리가 함부로 봤구나. 7부 세 번째 시어. 사또는 박소저의 지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 여인은 보통이 아니로구나. 어느 날 사또가 직접 김첨지의 집을 찾아왔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요. 사또님이 김첨진의 집에 가신다고. 무슨 일이실까? 혹시 벌을 주러 가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사또의 표정은 부드러웠어요. 김첨지의 부인을 뵙고자 하오. 박소저가 나와 절을 했답니다. 사또님, 웬일이십니까? 부인, 그간 낸 답안들이 모두 훌륭하였소. 황송하옵니다. 사또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자 하오. 말씀하십시오. 만약 이 세상에 빛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소? 박소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빛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것. 한참을 고민하던 박소저가 입을 열었답니다.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라? 네, 사또님. 그림자는 빛을 차단하니 빛이 없습니다. 그림자는 소리를 내지 않으니 소리가 없습니다. 그렇군. 그림자는 형체가 없으니 냄새도 없습니다. 사또가 무릎을 탁 쳤어요. 옳소, 바로 그것이오. 부인의 지혜는 정말 대단하오. 사또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답니다.
이제부터 부인을 관아의 자문으로 모시고 싶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인의 지혜를 빌리고자 하오. 박소전은 정중히 절했어요. 사또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8부 바보의 진실. 그날 밤이었어요. 박소저와 첨지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박소저가 조용히 물었지요. 서방님. 네, 신부님. 서방님은 정말 바보인가요? 첨지가 멈칫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답니다. 달빛 아래 첨지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어요. 맑고 깊었지요. 신부님은 언제부터 눈치채셨어요? 박소저가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서방님? 첨지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처음부터요. 그럼 왜?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제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어요. 첨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모든 게 완벽해야 했죠.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바보인 척하면 아무도 저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바보 흉내를 냈어요. 편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박소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첨지가 박소저의 손을 잡았답니다. 하지만 신부님이 오고 나서 제가 변했어요. 신부님은 저를 바보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셨죠. 첨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밭을 매는 것도, 돌을 줍는 것도, 개똥을 모으는 것도 모두 신부님이 저를 믿어준 거잖아요. 박소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답니다. 서방님, 저도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진짜 제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신부님과 함께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그 순간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첨지야, 각시야, 잘 자거라. 시어머니도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부 마을의 변화. 다음 날부터 첨지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해졌답니다. 김첨지, 오늘 장에 가는데 심부름 좀 해주겠나? 네, 이장님.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첨지, 말투가 달라졌네. 아, 제가 이제 좀 철이 들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김첨지가 변했어. 각시 덕분인가 보네. 역시 사람은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야. 첨지와 박소저는 힘을 합쳐 집안을 일으켰어요. 사또에게서 받은 땅에 작물을 심었답니다. 첨지가 직접 물레방아를 더 크게 만들어서 물을 끌어올렸어요. 덕분에 작물이 풍성하게 자랐지요. 우와, 김첨지네 밭 좀 봐. 다른 집보다 2배는 더 크게 자랐네. 저 물레방아가 비결인가 보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첨지, 저희도 물레방아 좀 만들어 줄 수 있겠나?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첨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레방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덕분에 마을 전체가 풍요로워졌답니다. 예전에 첨지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였어요. 첨지, 그간 미안했네. 우리가 자네를 몰라봤어. 각시도 정말 훌륭하고 말이야. 첨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배운 게 많았으니까요. 행복한 끝. 세월이 흘렀어요. 첨지와 박소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앉아 있었지요. 시어머니, 첨지, 박소저, 그리고 두 아이. 할머니, 아버지는 옛날에 정말 바보였어요? 딸아이가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껄껄 웃었답니다. 바보라기보다는 영리한 척을 안 했지. 왜요? 그건 내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첨지가 딸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말이야, 진짜 모습보다는 편한 모습으로 살고 싶었단다. 그런데요? 그런데 내 엄마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지. 진짜 모습으로 살아야 진짜 행복하다는 걸. 박소저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바보가 아니었단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지. 정말요? 그럼 엄마를 아내로 맞은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니? 가족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어요. 옛날 첫날 밤 첨지가 보려고 했던 그 달이었지요. 여보, 달이 참 밝네요. 박소저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도 이렇게 달이 밝았죠. 기억해요? 물론이죠. 어떻게 잊겠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랑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이야기한답니다. 김첨진의 집안이 일어난 건 모두 각시 덕분이야. 아니야, 첨지가 원래 똑똑했던 거지. 둘 다 맞는 말이네. 서로 만나서 빛을 발한 거지 뭐. 그래요. 바보 신랑도 지혜로운 각시도 혼자서는 반쪽이었어요. 하지만 함께하니 온전해졌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오래오래 행복하게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릴 무시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바보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지혜는 다른 사람을 믿고 함께 성장하는 거랍니다. 첨지처럼, 박소저처럼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